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한 주가 또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거짓 진술, 위증 강요했다는 그런 주장이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법무부가 감찰에 붙여서 감찰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이걸 제동을 걸어서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서 내가 수사 지휘를 해서 이걸 파악하겠다 이러고 있죠.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오늘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가 준비한 시사 원두 오늘도 맛있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제가 먼저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편지입니다. 성명 한은상, 수번 2181번, 주소는 광주교도소에 지난 5월 뉴스타파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위증을 하도록 수용자를 겁주고 회유했던 일을 제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위진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김삼수 검사와 김초연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2020년 6월 25일자 오전 10시에 방문한 후 상기의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 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은상. 이런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피조사자의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진정성을 담보해내려면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감찰을 회피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처럼 비춰져서 피조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관계가 깨져 있다면 상당히 그 조사에도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고요. 일반 그냥 시민으로서요. 상당히 이런 상황이 오면 일단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더군다나 수감자 아닙니까? 네. 현재 바로 이렇게 인권감독관실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권을 무시하고자 하는 거. 지금 이제 여기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인권 말살을 하는 게 아니냐. 인권 감독이라는 차원의 문제로 이렇게 변질시키지는 안 된다.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안 저는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아주 시원하게 추미애 장관에게 질의하는 거 보셨죠? 진짜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비록 최광욱 의원이 법사위에 일단 들어가는 건 보류되었지만 저는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도 만만치 않은 분이라서 저는 아주 감각 있게 잘 일할 뿐이라 생각했어요. 이게 꼭 법을 알아야만 법사위에서 활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장사미사, 상식적 수준의 법의 어떤 지식과 논리 정도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부에 질문도 하고 감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지금 김진애 의원이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왕상 편지 그대로 읽는 거 보세요. 무슨 뭐 다른 뭐 법적인 논리 뭐 막 이런 거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미애 장관 앉혀놓고 한한상 씨가 불안해하는 심경 그대로 전하잖아요. 예, 그냥 국민의 언어로서. 예?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답변을 이끌어내잖아요. 예, 이거 감찰 사안이 맞습니다라고. 이거는 김진애 의원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업계 말로는 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김진애 의원의 촉은 최강욱 의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최강욱 의원보다 좀 더 신선하게 법사위에서 맹활약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기대도 좀 살짝 들어요. 21대 국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를 보는 법사위 어벤져스들 활약 생각 이런 활약들 생각만 해도 아유 막 벌써부터 사이다를 벌컥벌컥 커피에 타먹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일단 김진애 의원,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열려가지고 이번 주에 김진애 의원이 추미애 장관 상대로 이렇게 활약한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리고 있는 몽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왜 문제냐. 많은 언론들이 설명을 좀 하고 있지만 허재영 기자만의 좀 시각을 담아서 한 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위증 사건, 한명숙 재판 위증 사건조차 덮으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리할 리가 없어요. 지금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면 이건 당연히 감찰 사안이지 이게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과의 수사 대상입니까? 감찰을 먼저 하고 이것이 수사가 필요할 정도다 싶으면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거죠. 지금 누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까? 참고인들 있잖아요. 참고인들. 한명숙 사건에. 그러면 인권 침해 가해자가 누굽니까? 당시 수사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검사의 잘못된 행동을 관찰하라고 우리가 법에 의거해서 그 부서를 만든 곳이 어딥니까? 대검 감찰과잖아요. 그래서 이 감찰 부서에서 조사에 나서겠다니까 윤석열 총장이 됐고요. 이거 감찰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과에서 수사부터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감찰 먼저 하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있었을 때 그때도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검사들 이문성, 이시원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과에서 먼저 감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직, 징계 1개월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년 뒤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감찰만 해서 끝내냐. 이거 정식으로 수사하세요.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최근에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니에요. 수사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찰 먼저 하고 수사하는 게 일상적인 겁니다. 관례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왜 지금 채널A 사건이랑 이 한명숙 재판 위증 사건, 왜 이거는 굳이 감찰과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과에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이건 이유가 이런 겁니다. 감찰과를 주도하는 세력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의 입김이 강한 사람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 인사가 지금은 판사 출신 누가 하고 계시죠? 그렇게 검찰총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랑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끼고 이건 더 이상 감찰과에서 하면 안 되겠네. 내가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과에서 수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꼼수를 부려도 머리들 좋아요. 이 사람들 진짜. 여러분, 서울중앙지검 인권과의 존재가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살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과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진짜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하네. 평소에 우리가 있는 줄도 몰랐던. 근데 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구나. 무슨 검찰의 비위 의혹만 제기되면 다 인권과로 보내버리고 있어요. 감찰부서는 냅두고. 에? 채널A 검사장 유착 의혹. 그것도 인권과로 보내버려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고. 참나. 그런데 다행히 이 대검 감찰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부 판사 출신 인사가 감찰부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하겠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 이송 못 해주겠다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슨 짓을 벌였냐면 서류 원본이 그럼 없으면 그러면 인권과 그 수사 담당자가 감찰과 가서 그냥 서류를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복사된 서류를 갖고 서울중앙지검에 강제로 사건을 배당해 버립니다. 야, 복사된 서류를 갖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이. 자,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지금 보다 못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 앉혀다 놓고 국회에서 이렇게 아니 지금 법무장관이 뭐 하십니까? 정확하게 업무 지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뭔가 조처를 강하게 하겠죠. 추미애 장관님 일 똑바로 하세요. 쫄지 마세요. 왜 쫄아? 윤석열 총장이 당신 부하예요. 호출하세요. 장관실로.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참조해볼 만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배당권은 감찰 사건에도 당연한 총장의 권리인가?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을 규정한 조항은 누구에 대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배당권이 총장에게 있어서 감찰 사건을 언제든 뺏을 수 있다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법원에 있는 사건을 대통령이 빼앗아서 행정심판으로 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걸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쓰셨어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도 사건 배당을 합니다. 그 경우 원본을 넘기지 않고도 배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만일 법원장이 판사에게 기록을 보여달라고 한 뒤 몰래 복사해서 다른 재판부로 그 기록을 넘기면 그게 제대로 된 배당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의도와 배경을 따져보는 게 순서인데 특이한 일을 당한 사람을 나무라는 게 올바른 관점일까요? 네. 최강욱 미래의 법사위원이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참조하십시오. 자, 제가 아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무리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너무 좀 무리하게 허재영 기자가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셔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누가 가 있냐? 이용일 검사라는 자가 가 있는데 이 자가 누구냐? 황희석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용일 인권감독관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측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자, 이 사람이 근데 그러면 누구를 수사하게 돼 있냐? 여러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엄희준 수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경력이 이래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일선 검사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 1월 인사 때
이 사람만은 대검에다가 꼭 남겨주세요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어미준 수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제가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느냐 다 알아봤더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콘텐츠 하나 있었죠. 그때 저는 이 어미준 이 검사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이건 새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 역시 황희석 위원 대단합니다. 이 어미준 이 부장검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인사할 때 꼭 대검에다 남겨달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지금 수사 대상에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을 못 받게 이렇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자신의 측근 부하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속이 뻔하게 보이니까 검사들의 위증교사를 폭로한 한은상 씨가 인권감독관의 조사는 못 받겠습니다. 저 그냥 대검 감찰부서에 조사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진애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래요. 참. 여러분, 검찰이 이렇게 자신들의 비위를 셀프 조사하는 걸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통계를 하나 가져왔어요. 최근에 5년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가 잘못됐다고 고소고발돼가지고 그게 기소된 건수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13%라고 합니다. 5년 동안 0.13%예요. 근데 일반인이 수사받으면은 기소율이 40%를 넘거든요. 근데 검사는 0.13%입니다. 이게 검찰이 갖고 있는 굉장한 권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소 독점권이잖아요. 수사도 자기들이 하고 기소도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이렇게 셀프 감찰 맡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자, 이 검찰이 재판에 출석하는 참고인들, 이 증언대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위증을 뭔가 좀 이렇게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6월 19일 날 이런 보도가 있네요. 조국 전 장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검찰이 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증인을 검사실로 불러다가 사전 접촉을 한 게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판사가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지금 검찰 쪽 증인을 왜 재판 전에 검사실에 가서 사전 면담하는 뭔가 그런 관행이 있는 거죠? 이거 진술을 회유할 수 있다고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전 접촉은 피하세요. 이렇게 검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 조국 전 장관이죠. 이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반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증인에 대해서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회유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서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유를 하는지 어쩐지 압박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한만호 녹취록이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서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검찰 쪽 증인들이 어떤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무슨 사업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 사업체 다 날아가게 생겼네. 이거 검찰한테 협조 안 해주면 안 되겠네. 생각하면서 나는 검찰 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시사바리스타 백브리핑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취재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또 어떤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방송 계속 들어주십시오.